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6월 2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인 3,3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려운 투자자는 액티브 ETF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바이든 정부가 1,370조 원의 인프라 예산 협상을 타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의회 통과까지는 좀 더 인내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지수는 다 같이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증시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주열 한흥 총재가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 부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연초에 한 번 더 금리가 인상되면서 현행 0.5%의 기준금리를 내년도에는 1%까지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테이퍼링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계부채 역시 급증이 부담스럽고 자산의 버블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무래도 한국은행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조되지 않고 먼저 우리가 선행적 조치가 나온다면 어차피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로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테이퍼링 이슈, 국내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로 흔들리면 그때 또 오히려 우리는 잘 매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5월 달에 8종의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덱스 미래차 액티브라든지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글로벌 BBIG 액티브 같은 상품도 7.6%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나머지 액티브 ETF들은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네 가지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ETF에 대해서 보면 총 보수는 0.5% 수준이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고 단축 코드는 385520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기초지수는 FN가이드의 K 미래차 지수를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일까지의 탄력도는 가장 좋았죠. 구성 종목의 상위를 보시면 기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자동차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도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매매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 ETF를 매매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를 보시면 역시 총 보수는 0.5% 수준,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요. 단축 코드는 385510입니다. FN가이드 K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지수를 추정을 하고요. 구성 종목을 보시면 풍력 관련주인 CS윈드하고 상강 M&T 같은 종목도 있고, 태양광인, 하나솔루션, OCI, 2차전지 관련해서 LNF, 에코프로, BM 아주 골고루 잘 종목들을 구성을 했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를 오히려 사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 총 보수는 조금 있습니다. 0.5%가 아니라 이건 0.77% 수준이고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영합니다. 단축 코드가 387280. FN가이드의 퓨처 모빌리티 지수를 추정하고요. 구성 종목을 보시면 현대기아, 현대위아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만도, 효성, 첨단, 소재 조금 구성 종목이 다르죠. 그러나 비슷한 수익률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 종목을 보시고 내가 좀 더 선호하는 구성 종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코덱스를 선택하든 타이거를 선택하든 내가 좀 더 선호하는 종목군을 구성한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 총 보수는 0.55%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단축 코드는 387270이고요. 기초지수의 절반을 나스닥 100으로 채워놓고 나머지는 글로벌 ETF로 채워놨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 모두 다 ETF예요. 인베스코의 ETF 다 아시죠? 네, ETF를 공부해 보신 분이나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인베스코의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ETF, 그리고 QQQ 트러스트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죠. 자, 이것을 이제 절반 정도 가량을 채워놓고 나머지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차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ETF를 구성했고요.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입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ETF, 유전자공학과 생명공학 관련된 ETF, 그리고 리티늄과 배터리 관련된 ETF, 그리고 비디오 게임하고 e스포츠 관련된 ETF,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글로벌 ETF에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BBIG에 관심이 있다면 이 상품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된 상품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대부분 적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된 설명을 드렸을 때 KB스타,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이 ESG 상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총 보수는 0.3%로 보수 자체가 작죠. 기초지수는 KRX ESG 사회책임 경영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ESG 관련된 평점이 좋은 종목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ESG 관련된 이슈는 계속되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아니라 안정된 수익으로 내가 특히 적립식으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ESG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ETF인데요. 상승 N자형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세력적인 그런 흐름인데 사실 ETF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최근 지수 흐름에 좋은 역할을 같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 자리를 돌파해서 상승 N자형을 완성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다시 박스권을 확인했을 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안전한 자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가 오히려 좋죠. ETF 같은 경우 우상향에서 이것이 올라간다면 그 다음부터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도 아직은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 이 ETF에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적립식으로 하기 좋고 또 박스권에 저점에서 모아가려고 하는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박스권 매매와 박스권 돌파 시에 흐름을 추종하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종목 매매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액티브 ETF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인데요. 아주 탄력성 있게 움직였습니다. 상승 N자형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눌림목에 박스권이 있었죠. 이 박스권을 빠른 시간 안에 치고 가서 좋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갭을 동반하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이 메워지는 그런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하려면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이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그러니까 1,400원 안쪽으로 회귀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면 좀 더 안전할 거고요. 조금 더 내가 어차피 액티브 ETF니까 좀 더 강한 흐름에 배팅을 한다 그러면 분할로 대응할 생각으로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1,600원이 깨지는 시점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ETF 상품이기 때문에 탄력도가 있어도 수익률 자체가 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비중 조절 전략을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야 될 겁니다. 타이거 BBIG 액티브 ETF인데요.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을 맞았던 구간 있죠?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은 구간, 이 구간을 다시 탈환하고 고점을 벗겼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분할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한번 이 고점을 벗겼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눌림목이 진행돼도 추세를 연장하려고 하는 속성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BBIG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역시 이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상품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G 관련된 상품 중에서는 가장 거래량도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쪽이 KB스타 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이 유지가 되면서 잘 진행이 됐죠.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고 잘 움직였고, 지수는 신고가를 냈습니다만 아직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회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가부터 조정이 다시 나온다면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ESG 관련된 투자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양호한 종목이 됩니다. 꾸준하게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모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주에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예산 협상 타결, 합의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노리고 있는 종목들만 계속 노리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효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을 잘 고르지 못한 그럴 분들은 최근의 시세를 탄력적으로 추종했던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역사적 신고가에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